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소단원인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의 방법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은 프린트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덕 1 교과서 42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해서 함께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성찰의 방법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도덕적 성찰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덕적 성찰이란 마음을 반성하고 살펴서 말과 행동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을 도덕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 도덕적 성찰이 생활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도덕적 성찰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도덕적 성찰을 어떠한 근거로 할 수 있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성찰을 하려면요, 일단 근거를 가지고 성찰을 해야 하는데 도덕적 성찰의 근거가 되는 것, 교과서에 3가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편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 원리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이라고 얘기했죠.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대표적인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남을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 덕목을 근거로 나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는데요. 도덕적 덕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용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나 아니면은 용기, 절제, 인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그냥 도덕적인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위의 덕목들은 도덕적 성찰의 근거가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무절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인내를 하지 않았는가, 인내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나는 오늘 성실했는가, 나는 오늘 남을 배려했는가, 남을 위해서 봉사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도덕적 덕목을 근거로 나의 오늘 하루를 성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이 있습니다. 도덕적 성품은 말 그대로 덕목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도덕적 덕목이 자신의 습관으로 몸에 익히고 몸에 배어서 자신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는 오늘 도덕적 성품을 지녔는가, 이러한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도덕적 성품을 근거로 해서 나의 도덕적인 하루는 어땠는가, 이 3가지를 가지고 도덕적 성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성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요, 나의 잘못을,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1단원부터 배우는 게 인간 존재의 특성, 맹자가 뭐라고 했죠? 맹자, 그리고 순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욕구를 지닌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를 잘 조절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사람은 잘못을 반성하느냐 아니면 반성하지 않고 그냥 잘못을 계속 반복하느냐 이에 따라서 좀 성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정한 삶의 원칙을 다듬고 지킬 수 있다면 사실 잘못은 나에게 발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성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원칙을 한번 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개인적 측면의 도덕적 성찰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도덕적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평소 깨닫지 못한 사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린 도덕적 성찰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는 것은 이런 개인적 측면 나의 내면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도덕적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도덕적 성찰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는 유교에서 아주 중요시 여긴 성찰의 방법입니다. 이 경은 의식을 하나로 집중해서 흐트러짐 없이 매사에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을 때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물병에 좋은 물이 이렇게 가득 차면은 아무리 나쁜 물이 주변 환경에서 침투한다고 해도 이거는 가득 찬 마음을 좋은 물로 가득 찬 어떤 그 컵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도 이처럼 내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외부에서 나쁜 유혹이 있더라도 이 좋은 마음, 이 좋은 성품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을 집중해서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항상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데 이 의미가 이것이 바로 경이라는 수양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냐면 정신을 산만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항상 깨어 있어서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 세 번째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원격 수업 계속 장기화되면서 요즘에는 3분의 1 등교를 하기 때문에 3주에 한 번씩 학교에 오고 나머지는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정신이 깨어있을 때가 거의 없죠. 온라인 수업 들을 때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항상 깨어있는 상태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경의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의 수양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수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참선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행동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위한 자기관리법인 명상하기,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찰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성찰일기 쓰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기와는 아예 담을 쌓은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것을 습관화하면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기 쓰는 것도 일종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찰일기를 씀으로써 도덕적 성찰도 하고 자신의 어떤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켜보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도덕적 성찰의 의미, 그리고 도덕적 성찰의 중요성, 도덕적 성찰의 방법, 유교에서의 방법, 불교에서의 방법,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단원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도덕 2 교과서를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 도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